새벽 6시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새벽 시간에 누가 문자를 보내는지는 뻔했어요. 침실 한쪽 구석에서 알고 싶지도 않은 카톡 소리가 울릴 때마다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발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이 닿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으니 목덜미가 뻣뻣해졌어요. 35살 된 아들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하고 서먹해졌을까 싶어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방문을 두드렸더니 아들이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문을 열고 나왔는데 첫 마디가 약 드셨냐고 물었어요. 이 나이 먹은 엄마를 걱정해주는 건 착한 아들뿐이었어요. 정육점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어제는 고기 많이 팔았냐고 물어봤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하품을 하면서 요즘 추석 대목이라 정말 바쁘고 정신없다고 말했어요. 아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새벽같이 나가 온종일 서서 손님들 상대해야 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대견하기도 해서 복잡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남편이 소파에 몸을 기대 앉아 휴대폰만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휘죽휘죽 웃었는데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언제부터인가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던 즐거운 얼굴이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겨 오늘도 어김없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식탁에 하나씩 올리면서 이런 아침 풍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하고 쓸쓸해졌을까 싶어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각자 따로 먹는 게 당연해져 버렸어요.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 남편에게 밥 먹으라고 말을 건넸어도 고개조차 들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옆구리를 살짝 쿡쿡 찌르며 식사 먼저 하시라고 말했어도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 여자랑 메시지 주고받는 게 그렇게도 좋을까 싶으면서 씁쓸함과 체념이 뒤섞인 마음으로 혼자 밥을 떠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이 내일이 엄마 생일이니 좋은 소고기로 미역국을 직접 끓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쳐다보며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한번 끓여주실래요? 남편은 휴대폰에서 고개를 살짝 들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며 듣는 둥 마는 둥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생각보다 쉽다며 설명을 하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더니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신발장 위에 올려두며 백화점 가서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입으라 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걸 본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빠 요즘 왜 저러세요? 또 바람난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 소리에 또 천불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아들도 다 알고 있구나 싶어 더 부끄러운 기분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카드를 집어와 나에게 건네며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바쁜 대목이니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그러면서 내일 삼겹살 먹을 거니 좋은 고기나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생일날 무슨 돼지고기냐,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사주겠다 하고 말했어요. 아들이 또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정말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제 와서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50대 후반부터 여자가 20년 동안 꾸준히 바뀌어 왔어요. 그때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눈치챌 때도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아들이 아직 어려 가정이 깨질까봐 겁이나 그냥 넘어갔어요. 아들에게 상처 줄까봐 두려웠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 자신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병원 원장이라는 지위 때문인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골프 접대며 고급 술집 접대를 꾸준히 해온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는 당연히 젊고 예쁜 여자들이 따라붙기 마련이었고 거기서 만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고 싸우기에는 너무 지쳤어요.
이미 30 중반이 된 아들까지 있는 마당에 지금 와서 뭔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각자 따로 살아가는 게 서로한테 편하다 스스로를 달래가며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어느새 그런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깐 쉬면서 아침 드라마를 켰어요. 주인공들이 사랑하느니 이별하느니 하는 걸 보면서 남이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 속 여자가 남자한테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저런 열정이 나한테도 언제 있었을까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집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해서 밖에 나가기로 했는데 바지 단이 너무 길어 주려야 하니까 아들 정육점 옆에 있는 옷수선집에 맡기러 가려고 했어요. 집에서 나오자 오늘 날씨가 참 좋았고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걷기에 딱 맞아 기분도 조금 나아졌어요. 아들 정육점 바로 옆에 있는 옷수선집에 들어가 바지를 내밀며 단을 얼마나 줄여달라고 설명했더니 사장님이 며칠 걸린다고 했어요. 급하지 않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하고 나왔어요. 바로 옆 정육점을 들여다보니 아들이 고기를 썰며 손님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포장도 해주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들러 잠깐 수다를 떨려고 정육점에 들어가자 아들이 손님 응대를 하다가 저를 보고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손님들이 많아 정말 바빠 보이는데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 그냥 나가려 했더니 아들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손짓을 했어요.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와서는 요즘 추석 대목이라 정말 바쁘다면서 그래도 장사는 잘 된다고 했어요. 과일 가게를 지나치는데 한 달 전에 새로 오픈한 집이라 그런지 사장도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물려 이것저것 만져보고 고르고 있었는데 사장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렇게 친절하고 마음씨가 좋으면 잘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저를 보더니 다가와 인사를 하며 이거 하나 드셔보시라. 맛이 기가 막히다며 거봉을 하나 건넸어요. 과일을 좋아하지만 혈당 관리 때문에 먹지 않아 웃으며 거절했죠. 그런데 사장이 거봉을 까서 제 입에 밀어 넣어주는 거였어요. 가만 보니 아줌마들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받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 상자를 샀고 정육점에 있는 아들 직원들 주려고 한 상자를 더 샀어요. 과일 가게 사장이 집이 가까우면 가져다 드린다고 했어요. 정육점에 한 상자 배달해 주시고 나머지 한 상자는 집이 코앞이니 제가 들고 가겠다고 했더니 사장이 아이고 아니다. 무거운 걸 어떻게 드시냐며 손사래를 쳤어요. 집 주소를 알려주면 금방 집 앞에 내려두고 오겠다고 해서 저 앞 2층 집에 내려두면 된다고 했어요. 사장이 재빠르게 뛰어가 내려놓고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려는데 사장이 검은 비닐봉지를 주며 말했어요. 이건 멍든 사과인데 팔 수는 없지만 맛은 좋으니 가서 깎아 드시라고요. 사장이 마음씨가 참 좋다고 생각하며 가끔 들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친절함을 떠나 인간적인 것 같아 괜찮아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서 문 앞에 놓인 거봉을 들고 들어왔어요. 멍든 사과를 깎아 먹으니 정말 당도가 높아 너무 맛있었어요. 다시 한번 사장을 괜찮게 생각하는 도중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네 남편 여자가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친구 장미였어요. 장미는 남편이 있는 병원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남편은 아내 친구인 걸 몰랐어요. 장미는 남편이 여성과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걸 보고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매번 제보를 받는데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남편이 뭘 하든 관심도 없고 지쳐갔어요. 장미가 전화로 남편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더 흥분되더라고요. 어제까지 데려온 여자는 60대 비슷한 또래였는데 오늘 데려온 여자는 50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미가 혼자서 열불을 내며 저 여자는 어디서 봤던 여자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어요. 장미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속이 뒤틀리고 온갖 상상을 했을 텐데
오히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은 안도감까지 들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오늘 병원에 가야 했어요. 당뇨약이 떨어져서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인데 평소보다 기분이 가벼운 게 느껴지더군요. 어제 깎아놓은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아삭아삭 씹으면서 옷을 대충 걸쳤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빛이 예전보다 밝아 보여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가 싶어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서 나오니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걷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과일 가게 앞을 지나게 되는데 멀리서부터 사장님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님들이 바글바글 몰려있고 사장님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더군요.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괜히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아들 정육점 앞도 지나가는데 아들이 고기를 써면서 손님들한테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눈인사를 해주는데 바쁜 와중에도 엄마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혈당 수치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이번 수치가 정말 좋아졌다며 뭔가 특별히 한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괜히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몸도 좋아지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장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들렀다 가라면서 케이크 한 조각 먹고 가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뜬 걸 보니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장미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장미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맞아주면서 의자를 빼주더라고요. 표정이 뭔가 음흉해 보이면서 케이크를 내놓고는 본인이 더 흥분해서 남편 욕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어떻게 매일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니냐면서 나이도 없이 그런다고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과일 가게 사장님이 배달을 오신 거예요. 장미가 가게에서 쓸 과일을 주문했나 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오전에 포도 사신 사모님 아니세요? 라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는데 장미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너도 저 가게에서 샀냐면서 눈을 번뜩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사장님 인상 좋지 않냐면서 자기가 침했다며 저보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웃기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추면서 유부녀가 그런 말 쉽게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듣는다고 잔소리를 했는데 장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 늙어서 뭐 어떠냐고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어딨냐고 하면서 저를 옛날 사람이라고 꼰대 취급하는 거예요. 과일 가게 사장님은 그 소리를 듣고 돈을 받으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며 가시는데 괜히 제가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장미가 준 케이크를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까 병원에서 혈당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일어났어요. 장미는 벌써 가냐면서 더 있다가 가라고 아쉬워했지만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카페를 나와서 수선집에 들러 옷을 찾아 나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안 가져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비가 점점 세게 내리는 거예요. 부랴부랴 아들 정육점으로 뛰어갔어요.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왔냐면서 놀라더라고요. 오늘 비 온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엄마 감기 걸리겠다면서 걱정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어제 사주신 포도가 정말 맛있었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는데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우산을 빌려주면서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우산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오니 과일 가게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가 오니까 과일에 비닐을 덮고 이리저리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들며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장미에게서 축하한다는 카톡이 왔는데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보내주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65세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들과 장미뿐이라니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기억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와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 생일 축하한다면서 꼭 안아주는 아들 품에서 이런 따뜻함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35살이나 된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오면서 혹시 자기 카드 봤냐며 카드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바로 옆에서 어제 엄마 옷 사라고 준 카드 아니냐고 말해주니까 남편은 별말 없이 그냥 카드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옷은 결국 안 샀지만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카드를 건넸어요. 남편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는데 아마 돈을 못 써서 실망한 게 아니라 카드가 없어서 불편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남편을 보더니 이따 저녁에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시간도 알려주고 주소도 설명해주는데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뒷모습을 보니 또 어디 갈 일이 있나 보다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다가와서 레스토랑에 가려고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병원 응급 상황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나는 게 느껴져서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말해줬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 과일 가게 앞을 지나게 됐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뭔가를 준비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뭔 일인가 싶어 서 있는데 조그만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리본까지 예쁘게 달아놓은 걸 보니 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카페 사장님이 오늘 아주머니 생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봤다면서 리본까지 정성스럽게 달아놓으신 모습을 보니 정말 세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는데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나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면서 제발 좀 받으라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져서 감사하다고 받으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이런 마음씨 좋은 분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아들이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이 내 생일이라고 챙겨주셨다고 말하니까 아들도 정말 친절한 분이시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요즘 이런 인심 좋은 사람 찾기 힘든데 참 귀한 분이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니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은 계속 남편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니까 아들이 오늘 같은 날까지 이렇게 바쁘면 어떻게 하냐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아들을 보니 괜히 미안해져서 괜찮다고 우리끼리 있는 게 더 편하고 좋다고 위로해줬어요. 실제로도 남편이 없으니 훨씬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둘이서 오붓하게 생일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스테이크도 먹기 좋게 썰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엄마 혼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는 더 자주 이렇게 시간을 내겠다고 말해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계산할 때까지도 아빠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더라고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아들이 장미 이모가 케이크를 준비해놨다며 그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남편 같은 사람은 정말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주차장 정산소 앞에서 빨간색 외제차가 정산기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계속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뒤에서 기다리다가 답답했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클락션을 몇 번 눌러댔어요. 그러자 운전석에서 사람이 황급히 내리면서 우리 차를 보는데 글쎄 그게 남편이었던 거예요. 아들도 놀랐나 봐요. 갑자기 차 안이 조용해지더니 숨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아들 차라는 걸 눈치챈 순간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부랴부랴 카드를 다시 넣어 정산을 마쳤어요. 그러곤 조수석을 힐끔 쳐다보더니 황급히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 조수석 창문 너머로 여자 머리카락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였는데 굳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씩씩거리며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걸어봤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아들 얼굴이 점점 빨개지면서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차를 따라가자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데 저는 그냥 놔두라고 아들 손을 잡았어요.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보내자고 하면서 장민의 카페로 향했어요. 아들은 계속 화가 나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담담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 또 벌어졌을 뿐이니까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아들이 아까 아빠를 봤던 얘기를 하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어떻게 엄마 생일에 저럴 수 있냐면서 진짜 너무하다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보다 아들이 더 화가 나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아들을 달래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장미가 그런 아들을 보더니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즐겁게 보내자면서 케이크를 내놓으며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초까지 꽂아놓고 불어보라고 하는데 65세 생일에 이런 걸 해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장미가 소원 빌라고 해서 뭔 소원을 빌까 하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자고 속으로 빌었어요. 장미가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제 생일이라고 챙겨주셨다고 말하니까 장미가 눈을 번뜩이면서 저 사장님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찜했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괜히 민망해졌어요. 그렇게 셋이서 케이크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도 처음엔 화가 나 있었는데 점점 기분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끼리 있는 게 더 편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갖자고 말해줬어요. 아들이 엄마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생일이니까 예쁜 옷 하나 사자면서 팔을 끌었어요. 장미는 가게 문 닫을 시간이라며 우리끼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자가 둘이서 백화점으로 향했는데 이런 게 정말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백화점에 가서 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줬어요. 이것저것 입어보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잘 어울린다고 칭찬도 해주니까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결국 예쁜 블라우스 하나를 샀는데 오랜만에 새 옷을 사니까 기분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 정육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석 대목이라 손님들이 몰려와서 바쁘다고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미안하다면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가라고 하면서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백화점 1층 밖으로 나오는데 도로변에 떡볶이 노점이 보이더라고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이 몇 명 서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혼자 오뎅과 순대를 먹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만 보니 과일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순대를 입에 넣은 채로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저를 보시더니 아직 집에 안 들어가신 모양이라면서 식사는 하셨냐고 다정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투가 참 따뜻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신은 일을 마치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 중이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장사는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추석 대목이라 바빠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간단하게 때우고 있다면서 미안한 듯 웃으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러다가 문득 가족 얘기가 나왔는데 사장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5년 전에 아들이 군대 전역하고 돈을 벌려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전기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내가 6개월 동안 간병을 하다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애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두고 그렇게 떠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실은 그 여자는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내는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동네 이웃들 소개로 재혼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 정이 들었을 텐데 아들이 사고 나자마자 6개월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니 정말 매정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사장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싶으니까 왠지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현재 저희 집 뒤편 빌라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함께 걸어가게 됐는데 늦은 저녁 동네는 캄캄하고 조용해서 둘이서 걷기엔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러갔어요. 걸어가면서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자신이랑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했는데 65세라니 정말 놀랍다면서 동안이시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거울 보기도 싫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육점 하는 분이 아드님이라고 들었는데 남편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병원 원장이라고 대답했더니 대단하시다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일인데 남편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바람이 나서 저 같은 건 관심이 없다고, 오늘도 제 생일인데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자기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해드렸지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털어놓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헤어지는데 사장님이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다면서 과일 바구니 잘 드시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니 당연히 남편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과 결혼한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꽃다발 하나, 케이크 하나 사온 적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날 중 하나였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최소한 집에는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구나 싶으니 씁쓸했어요. 그렇게 생일은 지나갔고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는데 아들과 장미, 그리고 과일가게 사장님까지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방문 밖에서 아들이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렸어요. 뭔 일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아들이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빨간 차는 뭐냐면서 추궁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제는 왜 집에 안 들어왔냐고, 엄마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어요. 저는 방 안에서 듣고 있으면서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나가서 말려야 하나 싶어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 아빠 이혼할 거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의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20년 동안 바람을 피워오면서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았던 제게 돌아온 게 이혼 통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닥칠 일이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절망스러웠고 그간 참아왔던 세월이 너무 아까웠어요. 거실로 나가자 아들은 저를 보며 뭔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어머니 일어나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들 얼굴이 새파래져서 저도 모르게 괜찮다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그냥 나가버렸고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제게 내밀었어요. 그 서류를 받아보니 이혼 서류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담담하게 받으면서 이게 어제 내 생일 선물이냐고 물어봤어요. 65세 생일에 받은 선물이 이혼 서류라니 참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달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에 감정 하나 없는 게 이렇게 오래 함께 산 사이가 맞나 싶어서 허탈했어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는 왜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유도 묻지 않냐고 되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20년간 지칠 대로 지쳤고 내가 그간 몰라서 모른 척한 줄 아냐면서 따져 물었어요. 그때는 아들이 어려서 겁이 났고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조금 기다려준 것뿐이라고 답했어요. 이제 아들도 다 컸고 자리를 잡았으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알겠다면서 며칠 안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그대로 나가서 아예 안 들어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나가서 뭘 하든 이제 신경 안 쓸 거라고 단호하게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 오랜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다짐했어요.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덜컥 겁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장민의 카페에 가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차라리 잘 됐다면서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장미답게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장미와 수다를 떨고 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이 과일 배달을 오시면서 커피를 4잔 주문하신 거예요. 장미가 응대를 하는데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드리니까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커피를 4잔이나 왜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들 줄 거라고 하시길래 제가 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한사코 거절하시는 사장님에게 어제 과일 바구니 챙겨주셔서 고마웠다고 이번엔 제가 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장미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더라고요. 저 남자 마음에 들지 않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장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젯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 생각났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라는 정도였지만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괜찮은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어요. 며칠 뒤 마음을 털어버리기 위해 장미와 공원에 나들이를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김밥도 싸서 가져갈 생각에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장미가 전화를 해서 과일도 싸가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올 때 과일 가게에서 사과랑 배 몇 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김밥을 싸는 김에 정육점에 갖다 줄 김밥도 몇 줄 더 쌌어요. 아들이 바쁜 추석 대목에 힘들어하는 걸 보니 이런 것이라도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김밥을 예쁘게 포장하고 나서 과일 가게로 향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과일 가게에 들어가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사장님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바글거리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와서 물어보니 직원 2명이 어제 술을 먹고 오늘 출근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면서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유심히 보니 사장님은 허리가 아픈지 복대를 차고 계셨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시는 게 보였는데 그래도 손님들에게는 미안하다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때 마침 가게 앞에 과일차가 도착해서 과일을 잔뜩 내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비를 맞은 손님들은 고른 과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들고 있던 김밥을 바닥에 내려놓고 과일을 옮겨주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면 과일이 다 상할 텐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복대를 차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며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는 바람에 둘이서 정신없이 과일을 안으로 옮겼어요. 손님들은 다 가버렸지만 그래도 과일만큼은 건질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고맙다고 손님한테 이런 걸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어제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봐줄 테니 병원을 얼른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허리는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가시면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에 가시고 나서 저는 장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과일 가게로 불렀어요. 혼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이 와서 과일 몇 개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설명은 할 수 있었지만 카드를 내미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장미가 와서 능숙하게 결제를 도와줬어요. 카페를 운영하니까 카드 단말기 다루는 건 익숙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과일을 팔게 된 우리 둘은 웃으면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며 농담을 했어요. 김밥을 꺼내서 둘이 나눠 먹으며 이런 소풍도 괜찮다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과일 가게 사장님이 돌아오셨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치료받고 왔다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장미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고마우시면 데이트 한번 하시라고, 쟤랑 데이트 한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고 과일 가게 사장님은 과일 상자를 든 채로 멈춰 서셨더라고요. 돌발 상황에 저는 어찌할 줄 몰라서 장미를 노려봤는데 장미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온몸이 바르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사장님한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야, 이 미친년아 라고 나도 모르게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땀까지 나는 게 느껴졌는데 장미는 까르르 웃으며 네 아들 김밥 갖다 주고 올게 그러면서 웃으며 도망가 버렸어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갑자기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과 저 둘만 남았는데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과일 상자만 만지작거리시면서 어색하게 서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그걸 보니 저만 당황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는데 사장님이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다면서 친구분이 장난치신 거 가지고 왜 그러시냐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도 시선을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장난이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오늘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도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게 정말 그냥 친절한 마음뿐이었을까 싶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입이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장난은 아니에요 라고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제가 한 말인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도 멍해져서 사장님을 바라보며 정지화면처럼 서 있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닫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냥 그대로 도망 나와 버렸어요. 나오는 길에 정육점에서 오고 있는 장미를 봤는데 너 때문에 완전 망했다고 이제 어쩔 거냐고 따졌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는데 장미는 깨르르 웃으며 뭘 어쩌냐고 오히려 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라며 이제 그 남자는 네 거라고 하면서 자신은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방금 전 일이 꿈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맞나 싶어서 몇 번이나 되돌아봤는데 과일 가게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사장님도 아직 정리를 하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지금쯤 뭘 생각하고 계실까 싶으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장난은 아니에요 라고 말한 걸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상만 해도 민망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아직도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는데 가슴이 자꾸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육점에서 돌아와서는 엄마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김밥 고맙다면서 직원들이 다 맛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일가게 사장님이 김밥 정말 맛있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다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과일가게 사장님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어제 가게 도와주신 거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어요. 장미가 이미 제 현재 상황을 다 말해놓은 것 같았어요. 집에 그냥 돌아가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그럼 잠깐만 실례하겠다고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벗으시는 모습도 어색해 보이셨고 거실로 안내해서 앉으시라고 했는데도 어디에 손을 둘지 몰라 하시면서 불편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일 때문에 어색해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커피를 대접하고 나서 서로 아들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사장님 아들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니까 요즘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지는 기분이었는데 과일가게 사장님도 컵을 든 손이 멈춰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면서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의심스러운 말투에 과일가게 사장님은 컵을 내려놓으시면서 어색하게 일어서려고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과일가게 사장님이 침착하게 여기에 온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허리를 다쳐서 혼자 가게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오늘 인사하러 왔다고 간략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직돼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이 남자가 아픈데 당신이 왜 도와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을 도와준 건 내가 호감이 있어서 도와준 거다. 너는 20년간 바람 펴놓고 이혼하자더니 나는 호감도 못 가지냐고 말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그럼 잘 됐다고 하면서 도장 빨리 찍어서 달라고 했어요. 서류 받고는 그대로 나가버렸고요. 과일가게 사장님은 뭔가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정말 죄송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갑작스럽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제가 한 말은 잊어달라고 말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당황하긴 했지만 자신도 싫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적어주셨어요. 사장님이 가시고 문을 닫고 나서 혼자 서 있는데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더라고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남편 때문에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밤 9시쯤에 과일가게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밤늦게 연락해서 죄송한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통화 가능하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9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시는 시간이냐고 물어봤어요. 과일 가게는 새벽에 준비를 해야 해서 일찍 잔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싶어서 죄송하다며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몇 분 뒤에 사장님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괜찮으시면 집 앞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 하실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자를 받자마자 심장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안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옷을 다시 입고 호프집으로 향했는데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호프집에 도착하니 과일가게 사장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맥주 한 병을 앞에 두고 앉아 계시는데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어색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서로 마주 앉아서 처음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어요. 맥주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집에서 만난 남편 때문에 불편하셨을 거라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점점 대화가 편해지면서 사장님이 자신의 아픈 아들 이야기를 더 자세히 털어놓으셨어요. 사고 나기 전까지는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에 열심히 임하고 있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저도 20년간 참아온 결혼 생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아들 때문에 참았던 것, 이제는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오늘 이혼 서류까지 받았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이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는 본인만의 인생을 사시라고 말해 주시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 다 상처받은 중년의 삶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사장님도 혼자 아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도 20년 동안 소갈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서로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집에 없어서 걱정됐다는 거예요. 술이 살짝 취한 저는 아들에게 지금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고 나도 이제 즐겁게 살아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과일가게 사장님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대답하니까 아들이 그럼 자신도 응원하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힘들어 하셨으니까 이제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다시 와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 아무래도 이혼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과일가게 사장님을 보고 나서 자기가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바람 피우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을 보이고 오히려 먼저 이혼하겠다고 나서니까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번엔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남편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싫다고 하면 안 해주겠다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당황하면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쉽게 굽힐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알겠다고 하면서 이번 주까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과 만나면서 나이 차이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사장님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10살 정도 어린 것 같았어요. 슬슬 나이 차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장미 가게로 찾아가서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털어놨더니 장미가 그런 거 신경 쓸 나이가 아니라면서 너도 이제 꾸밀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미용실도 가고 옷도 사러 다니자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30년 만에 미용실에 가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용사가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장미가 옆에서 나이에 맞게 단정하면서도 젊어 보이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는 동안 거울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걸 언제 해봤나 싶으면서도 왠지 설레더라고요. 머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달라 보였어요. 하얗게 샛머리가 갈색으로 바뀌고 단정하게 잘린 모습을 보니까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장미가 이제 화장도 배워야 한다면서 화장품 가게로 끌고 갔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이 피부 상태를 보면서 이것저것 발라주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 같았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꾸며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눈썹 그리는 법, 립스틱 바르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어요. 장미가 옷도 새로 사야 한다면서 백화점으로 데려갔어요. 평소에 입던 검은색이나 회색 옷 말고 밝은 색깔 옷들을 골라주더라고요. 입어보라고 해서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니까 장미가 박수를 치면서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니까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도, 얼굴도, 옷도 전부 새로워져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꾸 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내가 있었구나 싶으면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고 정육점에 갔더니 아들이 평소처럼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손님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하며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아들도 당연히 못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35년 동안 엄마가 화장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엄마라고 말해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정말 엄마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반응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화장하고 새 옷을 입은 채로 처음 밖에 나서니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걸어가면서도 자꾸 상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나 맞나 싶으면서도 괜히 어깨가 펴지는 게 느껴졌어요. 과일 가게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평소처럼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시다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말문이 막히시는 거예요. 한참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아름다우시다면서 감탄하시는데 65년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상하게 당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장님이 올해 56세라고 알려주셨어요. 9살 차이였는데 그분이 나이 많은 여자랑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까 걱정됐지만 그래도 10살도 안 되니까 괜찮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과일 가게를 나오는 순간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저 멀리서 제 모습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뒷모습을 보고도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 같더니 제가 돌아서자 깜짝 놀라면서 남편 있는 사람이 무슨 남자 꼬시려고 저렇게 꾸미고 나오냐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20년 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돌아서서 큰 소리로 남편 없다고
이혼한다고 소리쳤더니 아줌마들이 벌떡 일어서면서 원장님과 정말 이혼하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김씨 아줌마는 동네 소문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도망갔을 텐데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으니까 소문 좀 제대로 내달라고 당당하게 말해버렸거든요. 김씨 아줌마가 완전히 당황해서 뭔 소리냐며 어쩔 줄 모르다가 급히 미용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1시간 안에 동네 전체가 알게 될 게 뻔했지만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장미가 마침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박수를 치면서 다가왔어요.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면서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격려해주니까 더 당당해졌어요. 그날 저녁 정육점에서 돌아온 아들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동네에서 엄마 소문이 났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마 아빠와 이혼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분과 가까워진다는 것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 남 눈치 보면서 살기 싫다고. 과일가게 사장님도 좋은 분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엄마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일가게 사장님을 몇 번 봤는데 아픈 아들을 돌보시는 모습이나 가게 운영하시는 걸 보면 정말 성실한 분 같다면서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금 걱정되긴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도 응원하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더 든든했어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이혼 서류 처리가 다 끝났다면서도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바람 피우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먼저 이혼을 요구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러면서도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사랑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라 자기 것이었던 걸 빼앗기는 게 싫다는 소유욕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서로 새로운 길을 가자고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 장미 카페에서 만나자고요. 남편이 마지막인데 술 한잔하며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는데 아마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나서 뭔가 미련이 생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미가 카운터 뒤에서 나타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놔주라면서 수없이 많은 여자들과 바람 피워놓고 이제 와서 아깝냐고 따지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껴드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장미가 친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르고 여기 와서 매상 올려줬는데 그때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내한테 보고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20년 동안 자신이 자유롭게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는지 언제부터 감시했냐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보로 만들었다고 뒤에서 비웃었냐고 소리치더라고요. 20년간 당당하게 바람 피우면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어요. 할 말 없으면 이제 각자 길로 가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아쉬워하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말 후회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후회할 건 20년 전에 했어야 했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진짜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싶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장미가 옆에서 원장님 참 뻔뻔하다면서 20년 바람 피워놓고 뭘 잘못했냐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깔끔하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미가 옆에서 잘했다면서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카페를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미가 이제 과일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영화나 보자고 하라고 등을 떠미는 거예요. 65세에 무슨 영화냐고 했더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며 당당하게 데이트하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며칠 뒤 용기를 내서 과일 가게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평소처럼 손님들 응대를 하고 계시는데 저를 보시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손짓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영화 보러 가실래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잠깐 놀라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언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에서 나올 때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뭘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면서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영화관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멀리서 보니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서 계시는데 저를 위해 신경 쓰신 게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가까이 가니까 사장님도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로비에 들어서니 달콤한 팝콘 냄새와 함께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중년 부부들도 몇 명 보였지만 저희처럼 어색해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장님이 팝콘을 사자고 하시면서 어떤 걸 드실지 물어보시는데 계산대 직원이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팝콘 크기를 고르시면서 사장님이 망설이시더라고요. 큰 걸로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작은 걸로 하면 부족할 것 같다면서 중간 사이즈로 주문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제가 돈을 내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긋고 말리시더라고요. 상영관에 들어가니 다행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좌석에 앉아서 팝콘을 나눠 먹는데 사장님 손이 제 손과 팝콘 통에서 스칠 때마다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영화가 시작되자 사장님이 재미있냐고 작은 소리로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영화보다 옆에 앉은 분이 더 신경 쓰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어져 있었어요. 사장님이 뭘 하고 싶으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잠깐 망설이다가 공원을 걸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어 얼굴이 뜨거워졌는데 사장님도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으로 가는 길에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이 영화는 어땠냐고 물어보시길래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줄거리는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대신 사장님이 중간중간 제 쪽을 보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공원에 들어서니 석양빛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빨라졌는데 사장님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약간 거칠더라고요. 아마 과일을 많이 만지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됐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자꾸만 손을 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괜찮다면서 다시 잡아주시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쉬게 됐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가게 한편에 의자를 하나 놓을 테니 매일 거기 앉아 있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일 시키려는 거냐고 웃으니까 일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달라고 계속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이 제 눈물을 보시더니 당황하시면서 손수건을 꺼내주시다가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대시더니 입술에 키스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사장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려다가 그냥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는데 공원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 뒤 아들이 저희 관계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정육점 손님들도 엄마가 좋은 분 만났다고 축하해 준다면서 과일가게 사장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동네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장님 아들도 만나게 됐어요. 집에 찾아갔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는데 아드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면서 두 분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드님께 자주 와서 돌봐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부담스러우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오히려 제게 할 일이 생겨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아마 혼자서 아들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감정이 복받치신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사장님은 여전히 과일을 팔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처음 봤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옆에서 함께 준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 없으면 안 된다면서 아침마다 깨워주세요. 동네 아줌마들은 아직도 바글바글해요. 예전처럼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엔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선이 더 많아졌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사랑받으니 참 복받았다면서 말이에요. 김씨 아줌마는 아직도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차지만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우리 아내 예쁘죠?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제가 가면 사장님이 여전히 손을 잡아주며 의자를 내어주고 앉아만 있으라고 그래요. 하지만 앉아만 있을 제가 아니죠. 손님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포장도 도와주고 계산도 거들어드려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저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사해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저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가 있으니까 과일도 더 꼼꼼히 골라주게 되고 손님들도 편하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사장님한테 당신이 복덩어리예요 라고 하면서 웃을 때마다 65년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해본 게 언제였나 싶어서 괜히 울컥했어요. 아들은 이제 정말 형제처럼 지내요. 우리 아들이 정육점 일 끝나면 사장님 아들한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든요. 휠체어를 밀고 공원도 나가고 집에서 게임도 하고 때로는 정육점으로 데려와서 고기도 썰어보게 해줘요. 사장님 아들이 형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아들 얼굴이 환해져요. 외아들로 자란 아이가 이제야 진짜 형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장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들이 사고 난 후에 세상이 다 어둡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들 웃는 소리를 듣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세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늘어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감사해요. 가끔 장미가 놀러와서는 너희 둘 정말 신혼부부 같다면서 놀려요. 맞아요. 정말 신혼부부예요. 65세와 56세의 신혼부부 말이에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리 정식으로 혼인신고할까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뭘 더 바라겠어요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이대로만 건강하게 함께 늙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20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쳤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65세에 시작된 제2의 인생이 첫 번째 인생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행복해요. 이제는 사장님 아들도 완전히 제 아들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오늘도 김밥을 싸서 정육점에 들렀다가 둘째 아들 보러 가려고 해요.